한국건설업,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는데 왜 현장에서는 역대 최악이라는 말이 나오는 걸까요? 오늘은 이 혼란스러운 신호들 뒤에 숨어 있는 한국 건설 산업의 L자형 위기에 대해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공식 통계만 보면요, 희망이 보입니다. 올해 1월 건설 수주액이 무려 40% 가까이 급증했거든요. 마치 봄이 오는 신호탄 같죠?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업계가 체감하는 경기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지표와 현실이 완전히 따로 논다는 건 분명 수면 아래에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겠죠. 도대체 한국 건설 산업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그 실체를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파트입니다. 위기의 징후들.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가려진 진짜 위기를 보여주는 숫자들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바로 이 CBSI, 즉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인데요. 간단히 말해서 건설사들이 직접 지금 경기를 어떻게 느끼는지, 또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 알려주는 심리 성적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지금의 모든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2.5, 역대 최저치입니다. 현장이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는 숫자죠. 업계 전체에 깊은 비관론이 퍼져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 공사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1월 총 공사 금액은 1년 전보다 8.3%나 줄었고요. 마침내 10조 원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마저 무너졌습니다. 무려 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신규 프로젝트의 붕괴에 있습니다. 작년 주택 착공 실적을 보세요. 과거 5년 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이어질 일감 절벽을 예고하는 아주 무서운 경고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이런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건지 그 침체를 유발하는 세 가지 핵심 원인을 짚어보겠습니다. 문제는 크게 보면 딱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새로 시작하는 공사가 없고, 둘째, 애써 지어놓은 집은 팔리지가 않고, 셋째, 장부상으로는 이익이 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돈이 돌지 않는다는 겁니다. 먼저 미분양 문제입니다. 전국에 팔리지 않은 집이 6만 6천 호가 넘는데요. 3년째 이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은 지방의 문제라고 여겨졌는데 이제는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미분양 물량까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집이 안 팔리니까 당연히 현금 흐름이 막히겠죠. 건설사들이 받아야 할 공사 대금이 쌓이고 쌓여서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불과 5년 만에 2배 이상 불어난 수치입니다. 한 분석가의 지적처럼 장부상 이익과 실제 현금 흐름 사이의 거리가 점점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회계적 착시인데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엔 흑자인데 실제 회사 금고는 텅텅 비어가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정말 엎친 데 덮친 격인데요.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힘든데 이제는 외부에서까지 거센 파도가 밀려오면서 업계의 마지막 버팀목마저 위협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설업이 마주한 상황은요,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 그 자체입니다. 유가는 치솟고 원자재 가격은 불안정하고 또 믿었던 해외 사업마저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발목이 잡힌 형국이죠.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점은 이 충격의 속도입니다. 유가가 단 일주일 만에 44%나 폭등했어요. 이건 과거 어떤 분쟁 때보다도 훨씬 빠르고 그래서 더 파괴적인 상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왜 심각하냐면요. 국내에서 안 되면 해외에서 벌면 되지. 이게 건설업계의 오랜 공식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공식마저 깨지고 있다는 겁니다. 믿었던 해외 사업마저 공사 지연과 분쟁이라는 거대한 위험에 그대로 노출된 거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과연 미래는 어떨까요? V자 반등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전문가들의 전망은 굉장히 어둡습니다.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미래 시나리오는 바로 L자형 불황입니다. 말 그대로 경기가 급격히 추락한 뒤에 반등 없이 길고 지루한 침체의 늪에 빠져버리는 거죠. 빠른 회복은 사실상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런 위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죠.
이 타임라인을 보면 수십 년간 반복된 패턴이 보입니다. 큰 위기를 겪고 잠시 회복하는 듯 하다가도 결국에는 똑같은 사업 방식으로 돌아가 다시 위기를 맞는 악순환이 계속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겁니다. 이번에는 과연 다를까요? 건설 산업은 이 지긋지긋한 위기의 고리를 끊고 근본적인 사업 모델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과거의 선택을 반복하게 될까요? 그 답에 개별 기업의 운명을 넘어 우리 한국 경제 전체의 건강이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